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9.11 테러 공격 14주년을 맞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영부인 미셸 여사와 함께 테러 발생 시간에 맞춰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추도했습니다. 1분간의 묵념이 끝나고 추모의 나팔 소리가 연주되는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도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테러범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테러범들은 얼마나 오래 걸리든 어디에 숨든 정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현장에서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종소리에 맞춰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대형 이슬람교 성전 일부가 무너져 적어도 87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슬람교 순례기간인 하지를 일주일 앞두고 확장 공사를 위해 설치된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금요일은 신도들로 가장 붐비는 날이어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전 세계 200만 명의 이슬람 신자들이 사우디 메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이 11일 실시된 조기 총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민행동당은 89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지금까지 당락이 결정된 50석 중 49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노동당은 한 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인민행동당은 이미 50석을 확보함에 따라 승리를 확정하고 차기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로 말미암아 인민행동당은 또다시 5년간 더 집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민행동당은 싱가포르의 국부 리관유 전 총리가 설립한 정당으로 1965년 싱가포르 독립 이후 한 번도 정권을 놓치지 않고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쿠바 정부가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방문을 앞두고 수감자 3,500명에 대해 사형과 석방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델 카스트로가 지난 1959년 공산혁명을 일으킨 이래 최대 규모의 사면입니다. 사면 대상자 3,522명은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이지만 20대 미만 젊은이들도 범죄 기록이 없고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거나 내년에 형기가 만료되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면에 정치범들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면령에는 그러나 살인죄와 아동성범죄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은 형집행 만기까지 석방될 수 없다고 명기돼 있습니다. 이번 사면령은 즉시 발효되며 수감자들은 72시간 이내에 석방된다고 쿠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유엔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1일 전 세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기념해 열린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하나로 뭉쳐서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이나 비준을 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중국, 북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 등 모두 8개 국가입니다. 반 총장은 이들 국가들도 조속히 비준 절차를 마쳐 조약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 국무부의 로즈 코테밀러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핵실험 금지 조약은 미국은 물론 세계 안보에 좋은 일이라며 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미국의 정치권과 언론을 강하게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대표도 중국은 이 조약에 확고한 지지라며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행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광장 시작합니다. 전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한반도 주요 소식입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이 5.24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다양한 민간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민간 교류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아서 북한 정권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정권과 타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71%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호주가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탈북 여성들과 한국 여성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5년째 활발한 공연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만 받아서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이 5.24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다양한 민간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남북한 당국 간의 회담과 분야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5.24 대북 제재 조치 하에서도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민간 교류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인 5.24 조치와 최근의 고위급 접촉 합의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 교류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번 그 회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북한의 호응 여부가 보다 중요하고 5.24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민간 교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달 25일 판문점에서 열린 고위급 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홍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에 대한 5.24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한 주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지난 5월 강복 70주년을 맞아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의 민간교류 활성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홍영표 장관은 아울러 5.24 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한국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홍 장관은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와 관련해선 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한국 정부가 막을 수 없다며 고위급 접촉 합의와도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와 함께 향후 남북 당국 회담과 분야별 대화를 통해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간 협의가 진전되면 경원선 연결과 비무장지대 세계 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 또 민생과 환경, 문화 등 3대 통로 개설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6% 늘리고 남북 교류와 경제 협력을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도 올해보다 1.8% 증가한 10억 2천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 가운데는 인도적 지원 분야 예산이 3분의 2로 가장 많고 경원선 복원사업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사회문화교류, 이산가족 교류 지원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경우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1제곱킬로미터씩 같은 면적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남북과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며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가능한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이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정권과 타협이 가능하냐는 설문에 71%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입니다. 한국 국민들 대다수는 북한 정권과 이들의 무력 증강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지난 7월 한국의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 조사 결과인 2015 통일의식조사를 11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 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는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가능하다는 답변은 29%에 그쳤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앞으로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예측한 응답은 60%로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 14%의 4배를 넘었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71%가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해 없다고 대답한 30%를 압도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응답자는 84%에 달했습니다. 다만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35%로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자 17%보다 2배 많았습니다. 하지만 협력 대상이라고 한 응답률은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감소한 수치여서 한국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대했던 남북 공동행사가 모두 무산되고 남북 간 격렬한 설전이 이어지면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남북 경제협력 재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6%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대는 14%에 그쳤습니다. 5.24 조치 해제도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이 27%로 반대 15%보다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다만 절반 이상이 답변을 유보해 금강산 관광 재개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개성공단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0%로 반대 20%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반면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해선 긍정적 반응이 많은 것은 큰 틀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남북관계 상황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통일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의 어떤 대북 접근,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익, 특히 남측 기업들의 이익,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어떤 찬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로는 북한의 개혁 개방과 인권 개선이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북핵 중단을 위한 국제협력, 적극적 통일 정책과 재원 준비, 남북 교류 협력과 대북 지원,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과 호주가 외교 국방장관 회의를 갖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들이 11일 호주 시드니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이날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에는 한국은 윤병세 외교장관과 한민구 국방장관, 호주에서는 줄리 비숍 외교장관과 케빈 앤드류스 국방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두 나라는 회의에서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성명과 청사진을 채택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모색하는 한편 2+2 회의를 정례화해 경련으로 여는 등 고위급 대화와 협의를 더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특히 대량 살상무기 WMD의 비확산, 경찰, 사이버 안보 등 국방 안보 분야의 협력을 증진하고 합동 군사훈련 등 군사교류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특히 공동성명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인권 문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양국은 성명에서 8.25 합의가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지길 희망하며 북한 정부가 합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육자회담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부가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로켓이나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언론 보도문에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이 가까운 장래에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은 또 지난 한 해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인식이 크게 제고됐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명은 북한 정부가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상세히 규명한 참혹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진솔한 논의가 있었다며 호주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숍 장관은 특히 지난 2008년 폐쇄된 북한 대사관 재개설과 관련해 북한 측 요청이 아직 없다며 요청이 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의 행태가 대사관 재개설 여부에 중요하다며 호주는 평화 구축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긍정적 역할을 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와 북한은 1974년 수교를 맺었지만 지난 2008년 북한이 재정난을 이유로 대사관을 폐쇄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5년 만인 2013년에 대사관 재개설을 요청했지만 호주 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이후 북한 정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줄리 비숍 외무장관은 지난해 BOA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정면으로 비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Well, he can hardly claim legitimacy as a leader when his regime continues to defy. 김정은 제1위원장은 스스로 약속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변국들을 위협하면서 자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학대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 외무성은 즉각 비숍 장관이 망발을 했다며 최고 존엄을 모독한 데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후 서울에 상주하며 북한 대사를 겸하고 있는 빌 패터슨 호주 대사 일행의 방북을 거부하는 등 두 나라는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과 호주는 제3차 외교 국방 2+2 회의를 2017년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호주는 6.25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한국과 54년의 수교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FTA가 발효되는 등 준동맹 수준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한국이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나라는 미국과 함께 호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는 한국 외에 미국과 영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5개 나라와 2+2 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국제태권도연맹 수장 자리에서 물러난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이 지난 13년간의 ITF 활동을 회고하고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 밝혔습니다. 북한 체육계 최고의 인사인 장 위원은 지난 8일 저희 B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남북 간의 태권도 협력을 가속화시킬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가을 남북 간 태권도인들의 교차 방문 계획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어제 이어서 장웅 위원과의 인터뷰 2부 마지막 편을 보내드립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WTF와 합의한 그 의정서 가운데 당장 시범단 파견 부분은 현실화됐고요. 지난 5월에 그 러시아에서 열린 WTF 주최 세계 대회에 ITF 선수들이 무대에 섰었고요. 저도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만, 그럼 이게 이제 정례화되는 겁니까? WTF가 다시 한번 여전히 조정원 총재 선수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무주에 이제 초청하는 편지를 보내왔고, 올해 10월이나 12월에 성사시켜보자 하고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 WTF 시범단을 평양에 파견하고 이런 거 크게 힘들 거 없지요, 그거는. 그러면 조직의 공식 경기는 사실 2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올해 안에라도 남측, 북측 주도하에 두 태권도연맹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ITF는 서울로 가고 WTF는 평양에서 이런 그림이 연출될 가능성이네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 얘기가 진척이 됐습니까? 이제 아마 WTF에서 소식이 있을 겁니다. 먼저 초청을 했으니까 소식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초청을 했으면
ITF 쪽에서도 답장을 하셨겠죠? 물론 긍정적으로 답장을 하셨나요? 예, 긍정하고 좋은 것이다. 우정서에 있는 거는 우리는 다 프로토콜 오브 코드에 있는 건 다 집행해야 된다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우리 둘이만 한 게 아니라 IOC 위원장, IOC 관리들이 참가해서 사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태권도 것들 보라. 문건에는 다 그 우정선에 사인해놓고 또 옥신각신한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죠 이제. 물론 뭐 구체적인 그 부분까지 아직 얘기는 오가지 않으셨겠지만 한 팀 구성은 뭐 몇 명이로 한다. 혹은 뭐 ITF 시범단 내에 북측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그 시범단 구성원처럼 다른 나라 뭐 선수들 몇 명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런 형식적인 문제가 조금이라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건 이제 새 총재가 아마 할 겁니다. 네. 10월 혹은 11월 달에 순차 방문이 됩니까? 아니면 동시에 방문이 됩니까? 그것도 여전히 미정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 순차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번 그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도 남북 간 이 문화교류를 이제 열거를 하면서 그 안에 태권도라는 예시를 분명히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남쪽에서 WTF가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은 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난달 26일부로 ITF 종신 명예총재가 되셨고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이 자리가 그 조직의 최고위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떤 부분에 특히 힘을 기울이실 계획이신지요? 그건 뭐 최고위직은 아니고 현직 총재는 아니니까 그래서 물러나는 총재니까 선물로 하나 준 것이고 계속 IOC와 WTF와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IOC 위원은 사실 1999년 이전에 선출된 의원은 정년이 80살까지라 예. 총재님 연세를 고려하면 3년 뒤에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셔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예, 물러나면서 명예총재로 넘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명예총재는 명예총재로서 또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표결권만 없고 발언권도 있고 그 대우도 그대로고 회의도 그대로 참가합니다. 아, 그렇다면 그 북측에서는 그 이후를 위한 준비, 다시 말해서 장웅 IOC 위원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새 올림픽 위원회 위원 추천 작업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마 내적으로 준비는 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이 건의도 했고. 예. 리용선 총재께서 올해 그 북측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됐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직접 들었는데요. 이번에 또 ITF라는 국제 스포츠 조직의 수장이 되셨고 그래서 혹시나 리 총재가 북측 내부에서는 IOC 위원 뭐 차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거 아닌지 그 부분이 사실 좀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아닌가요? 예, ITF 총재로서 IOC 위원은 좀 힘듭니다. 아직 인정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거는 그 힘듭니다. 네. 그 후임자로 거론되는 젊은이들은 많습니다. 몇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들어서 알만한 분들인가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맹활동하는 이 젊은이들 속에서 이 스포츠계 젊은이들 속에서 아마 후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태권도도 한때 그 올림픽에서 퇴출 위기를 겪었었고요. 예. 그런 위기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언제 하셨고 앞서 인터뷰에서도 뭐 잠시 그런 부분을 비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IOC 기준에서 이거 리탈하지 말아야 됩니다. 탈선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경기뿐 아니라 연맹 운영, 관리 이 모든 면에서 IOC 기준에서 탈선하면 안 됩니다. 레슬링이 쫓겨난 문 밖에까지 거의 나가야 됐던 거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나 잘못하면 쫓겨난다 이겁니다. 예. ITF 명예총재로서 동시에 올림픽위원회 그 위원으로서 제안하는 태권도 올림픽 잔류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 이제 협조를 잘하고
우리가 IOC 위원장과 한 약속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 그 약속이라는 부분이 ITF와 WTF의 협력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내적으로 IOC 위원장이 그 조정원 총재한테도 한 얘기가 있고 예. 잘해 나가라고. 올림픽 리념에 맞게 타협하고 화목해라 그겁니다. 하고 올림픽에도 이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올림픽에도 들어오도록 서로 노력을 해라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ITF 명예총재로서 거처는 그럼 어디가 됩니까? 지금은 일단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살고 계신데 계속 예. 빈에 주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예, 당분간 평양으로 복귀를 하시는 당분간 건지. 있고 자리 잡을 때까지. 네. 그래서 새 총재가 오면 이제 저 평양으로 돌아가야죠. 다시 오는 기간이 6개월 뒤로 제가 들었는데 그럼 6개월 뒤에 평양으로 복귀하시나요? 늦으면 6개월, 빠르면 그저 한 3개월.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ITF 내부에서는 그 IOC와의 협력 문제도 있고 그런 그 연결고리 역할로서 장 명예총재께서 계속 빈에 거주하시기를 원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좋게 해줍니다. 연구하겠다 하고. 연구하고 계신가요? 연구하겠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으면 내가 또 힘이 들다. 너네는 여름에 전부 수영하러 가고 겨울엔 스키 타러 가고 나는 일요일도 없이 12년 11개월 27일인가 내가 일했는데 이어간에 내가 휴식했나 일요일은 꼭 하루다. 올해 2월 22일 일요일인데 21일 날 심장 발작하고 다음날 누워있으라 해서 하루 누워있은 게 다다. 말 못하지요. 13년 동안 그러면 하루 쉬셨군요. 그나마 병가로. 하루 쉬었습니다. 하루. 네. 비행기 타고 여행할 때가 거의 휴식하는 거나 같습니다. ITF 총재로 계시면서 북측 조선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공연을 성사시키셨죠? 네. 두 차례. 예, 2007년, 2011년 예. 미국 태권도 타임스 정우진 대표와 공동 노력을 예. 기울이셨던 걸로 아는데 북측 시범단의 두 차례 미국 방문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회고하시나요? 미국 인민들에게 미국이 제일 싫다고 그러고 미워하는 북조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성과입니다. 이게. 제가 1983년부터 미국을 10여 차례 다녔는데 제가 10여 차례 다닌 것보다 결국은 아틀란타 올림픽 참가한 거하고 시범단 간 곳이 미국 시민들에게 주는 그 인상, 영향 이것이 수백 배 컸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정치 문제와 스포츠 문제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또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또 당연한 거고요. 예. 그 시범단 방미가 말씀하신 대로 두 차례 성사가 된 뒤에 지금 4년 넘게 추진은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가장 걸림돌이죠? 걸림돌이하고 별로 없습니다. 지금 또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정우진 사장 선생이 추진하고 태권도 시범단, 조선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방문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경 될 것 같은데 그게 힘든 게 뭐 없지요. 사증 신청하고 사증 주고 가고 그다음에 미국 또 태권도인들 비행 오고 답례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또 한간에서는 사실 당 창건일 중요한 또 행사가 있기 때문에 10월 중에 혹시 또 장거리 로켓 발사나 뭐 이런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또 문화교류가 막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건 글쎄 그때 가서 봐야 하는 거고 그렇게 로켓 문제도 얘기를 하자면 할 얘기가 아닌데 그건 뭐 정치 문제니까 구태 여기서 섞어 놓을 필요는 없는 거고. 끝으로 그 향후 남북 간 스포츠 교류 전반에 대한 장 명예총재님의 바람을 좀 전해주시죠. 스포츠 교류가 최근에 이제 활발히 됐고 공화국에서 정치하고 스포츠 명백히 갈라서 지금 하고 있죠. 이번에 보다시피 정치가 이제 극한 상황에 갔을 때도 그 유소년 팀 남쪽에서 두 팀이 와서 평양 오일 경기장에서 경기를 제대로 다 하고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거 분명히 정치 스포츠를 갈라서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니까 또 최근 이제 전반적인 움직임 보게 되면 이 스포츠 교류도 될 수 있고 스포츠 협력도 될 수 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 총재님 중요한 직책 하나를 이제 내려놓으셨는데 앞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 돌아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우선 이 부담이 없어지니까 행렬났습니다. 네, 북한의 장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과의 인터뷰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보내드렸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내 탈북 여성들과 한국 여성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5년째 공연을 펼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합창단 이름이 여울림인데요. 합창단으로 활동하면서 남북 통일의 전주곡을 공연하는 이 여성들을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한국의 여성들과 탈북 여성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는 남북 여울림 합창단의 노래 아리랑 이음곡입니다. 남북 여울림 합창단은 탈북 여성이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지난 2011년에 만든 합창단인데요. 여성들의 어울림, 소리의 어울림, 그리고 마음의 울림이라는 뜻으로 여울림 합창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북 여울림 합창단의 최영애 대표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2011년에 합창단이 창단이 됐고요. 이거를 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KBS에 남자의 자격대 때 막 합창단 만들었죠. 그때 저희들이 이제 단체를 만들면서 합창단을 만들면 어떨까. 창단 이후 남북 여울림 합창단은 거제 합창제, 대전 합창제와 같은 여러 합창제에 나가기도 하면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태백 합창제 있어요. 거기 가서 저희가 동상도 받았어요. 저희는 좀 더 이제 그 합창제 중심이 아니라 지역사회 그리고 이 남한 사회에서의 어떤 대중에게 같이 어울린다라는 것 그리고 같이 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거를 알리고 싶어서 사실은 만들어냈고 합창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지금은 여느 합창단과 같은 분위기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많이 어색했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격주 토요일 날 3시간씩 꼬박꼬박 연습을 하고 가끔은 1박 2일로 합숙도 하면서 지금은 서로에 대해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통일의 창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연주를 위해서 같이 가서 밥 먹고 또 자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우리하고 문화가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통일이라든가 반갑습니다 노래할 때는 북한 사람들 자기네 목소리로 노래하면 좀 더 통일이 느껴져요. 특히 단원들뿐 아니라 가족들과도 많이 친해졌는데요. 아기를 데려온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제가 이제 할머니 나이니까 제 치마꼬리를 막 붙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뻐했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은 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탈북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는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가슴이 그냥 막 뭉클하는 이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북에 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하여튼 서로가 더 사랑하고 보듬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탈북민 단원들은 여울림을 통해 진짜 한국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한 번씩 설 때마다 내가 존재감이 있구나,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되고 이제 소속감 같은 거 있잖아요. 정말 내가 이제 한국의 주민등록증만 받아서 소속감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나도 이제 같이 합해가는 똑같은 국민으로 내가 대접받는 느낌이 들고 또 이제 나도 이제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도 또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단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노래는 단연 아리랑 이음곡인데요. 무대에서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단원들도 관객들도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습니다. 아리랑 이음곡이 저희 합창단의 주제가이기도 해요. 아리랑이랑 홀로 아리랑이랑 이래서 편곡을 누가 해주셨대요. 처음에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항상 눈물이 나더라고요. 고향 생각난다 그럴까?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불러요. 여기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면서 일단 사람이 좋아요. 남한 사람, 북한 사람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허물없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온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혹여 없더라고 해도 여기에 와서 서로 이렇게 합의되어 가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회사 다니면서 힘들었던 걸 여기 와서 노래를 하면서 힐링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남북의 여성들이 함께 부르는 아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여울림 합창단은 앞으로도 활동의 폭을 더 넓히고 통일이 된 후에도 합창단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김근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미국 상원에서 이란 핵합의안 승인을 거부하려는 시도를 민주당 의원들이 막았습니다. 중동발 난민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미국이 10,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고요. 중국은 ISIL이 공개한 인질은 자국민이 맞다면서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럼 먼저 이란 핵합의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10일 워싱턴 미국 의회 상원에서는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핵 합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이제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이란 핵 합의안의 승인을 거부하는 방안을 추진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10일 표결은 합의안을 거부할지 말지를 직접 묻는 건 아니었고요. 그런 표결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 투표였는데 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필요한 60표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원에서 이란 핵 합의안을 거부하는 표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의 의사 진행 과정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요. 예. 상원에서는 하원과 달리 어떤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때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결 자체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발언을 계속하기도 하는데요. 예. 10시간 길게는 하루 가까이 발언을 하는 의원들도 있죠. 이란 핵 합의안도 마찬가지인데 이 표결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필리버스터, 의사 진행 방해를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전체 상원 의원 100명 중에 60명이 이 토론을 종결하는데 동의를 하면 되는데 네. 어제 이런 절차 투표에서 찬성이 60표에 2표 모자란 58표에 그친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럼 모두 반대표를 던졌나요?
아닙니다. 일부 이탈표가 나왔는데요. 현재 미국 상원의 정당별 분포는 공화당 54명, 민주당 44명, 무소속 2명인데 민주당 의원 중에 2명이 이제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과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 원하는 쪽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미국 상원이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역사적인 합의는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럼 이런 핵합의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한 공화당은 반응이 어떤가요? 뭐 실망스럽지만 아직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 현안에 대해서 표결조차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다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토론을 종결시키기 위한 투표를 할 것이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 추가로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주 이미 이란 핵합의안을 지지하는 민주당 상원 의원이 34명을 넘으면서 의회에서 합의안을 부결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죠. 거부할 경우에 이제 의회에서 그거를 무효화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질적으로 미국 의회에서 이란 핵합의안을 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의회가 표결을 실시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나중에 이를 거부하는 것과 아예 이제 표결조차 실시하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또 한 가지 시간적인 측면도 있는데 의회 표결이 없다면은 이 의회에서 이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다음 주 17일로 끝나는데 그 이후에는 의회가 더 이상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 좀 더 신속하게 이 국제사회와 이란 핵합의 이행을 위한 다음 단계에 돌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상원 결과를 크게 환영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10일 발표한 성명에서요. 이 외교와 미국의 국가안보 또 세계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승리라면서 상원 의원들과 국민들이 이번 합의안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낸 데 대해 감사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뭐 전 세계에서 이란 핵합의안에 가장 강력히 반대해온 나라라면 뭐 이스라엘을 들 수 있는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의회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군요. 네, 이 네타냐후 총리는요. 미국 의회에서 이란 핵합의안을 저지하기는 어렵게 됐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얻은 것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10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미국인과 의회 다수가 이란 핵협상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가진 관점에 동의한 것은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스라엘 안에서도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고요. 네, 사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명에서 성과 부분을 강조한 건 그런 이제 비판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이 네타냐후 총리가 앞서 오바마 대통령과 상의 없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강행하면서까지 이제 이란 핵합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두 나라 사이에 정부 사이의 관계도 악화가 됐는데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미국 의회에서 합의안을 부결시키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 네타냐후 총리가 실패를 인정하라 이런 정치적 압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란 핵합의안 이행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의회에서 합의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각국 의회의 반대가 없으면 다음 달 중순쯤에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정식으로 합의안을 채택할 예정인데 이제 이후에는 합의를 이행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 아직은 이제 합의 이행을 시작하는 개시일은 정하지 못한 상태고요. 이제 합의 이행이 시작되면 이란은 핵 합의에 따라서 이 농축 우라늄 보유량 또 원심 분리기 가동하는 개수를 크게 줄이고요. 또 이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중수로 가동을 멈추면서 핵 활동을 크게 제한을 해야 되고 대신에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란에 대해서 그동안 취해온 핵 관련 제재를 해제하고요. 특히 이제 이란은 해외에서 동결된 600억 달러 규모의 자산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유럽 난민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중동발 난민 사태가 계속 심각한데요. 미국이 이번에 10,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기로 했군요. 네, 10일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요.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난민 수용 확대를 승인했고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인 2016년 회계연도에 최소 10,000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은 사실 뭐 세계적으로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 그럼 그동안은 이 시리아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었다는 얘기인가요?
미국이요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에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은 1,500명에 불과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중동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고요. 특히 최근에 유럽 국가들이 올해 안에 16만 명의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미국도 난민 수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제기됐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백악관이 새로운 발표를 한 겁니다. 예,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들 보면 뭐 버마의 소수민족 난민들은 뭐 1년에 거의 10,000명 가까이도 이제 미국에 매년 입국하고 있는데 시리아는 거리상으로 이제 멀고 여러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 마침 또 이 난민들 사이에 테러 분자들이 섞여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미국에 사실 있지 않습니까? 뭐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난민들이 쏟아지고 있는 유럽도 같은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앞서 미국의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도 이번 주 의회 청문회에서 ISIL 대원들이 난민들에 섞여서 중동을 벗어나고 다른 나라에 침투할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죠.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어니스트 대변인은 새로 도착하는 난민들에 대해선 철저한 신원 조사를 하고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유럽 국가들의 난민 분산 수용안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앞서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가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동유럽 4개국인 체코와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가 난민 분산 수용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었죠.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이 체코 프라하에서 11일 이들 4개국 외무장관들과 만나서 설득을 했는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특히 이제 체코 외무장관은 이 논의가 끝난 뒤에도요. 의무적인 난민 할당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그 규모는 각국 정부가 정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보도도 있군요. 네, 익명의 유럽연합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 유럽연합 법무장관, 내무장관 회담이 다음 주죠. 14일에 열립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문제도 논의를 할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 이 융커 집행위원장이 이번에 제안한 16만 명은 원래 이제 기존에 4만 명을 수용한다는 안에 12만 명을 추가한 것인데요. 다음 주 열리는 이 강요 회의에서 일단 4만 명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은 승인을 할 거라는 그런 관측이고요. 나머지 이제 12만 명 추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에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의 행렬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렇게 유럽연합 차원에서 난민 수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면서 중동으로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난민들이 유럽에 오는 이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은 방법은 이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로 가서요. 다시 이제 발칸반도 국가들 또 헝가리,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독일 같은 서유럽으로 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도 오스트리아는 난민들한테 그동안 되게 협조적이었고요. 이 헝가리 국경에서 주요 기차역이 있는 수도 빈까지 60km 정도 난민들을 실어 나르는 특별 열차를 수용했었는데 이 난민들이 이번 주에 막 대거 몰리다 보니까 이 특별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난민들이 걸어서 이 국경 지방에서 빈까지 60km를 이동하는 1,000명 이상 되는 난민들이요. 그런 장면도 연출이 됐고 그래서 도로 일부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난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이죠. 이 ISIL이 중국인 인질을 붙잡았다면서 몸값을 요구하는 광고를 냈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 사람이 자국민임을 확인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이요.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초기 조사 결과 ISIL이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한 인물 중에 한 명이 해외에서 실종된 베이징 시민과 신원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ISIL이 요구한 몸값을 지불할 거냐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즉답은 하지 않았고요. 다만 현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긴급 대응팀을 가동했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납치된 중국인은 누군가요? 이 중동의 순위파 무장 세력 ISIL이 이 9일날 발행한 잡지에 인질 2명의 사진이 실렸는데요. 노르웨이인 그림스가드 오프스테드와
중국인 판징후이다 이렇게 인적사항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판징후이 씨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중국 온라인 매체 등을 보면 이 판징후이가 베이징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사직한 뒤에 중국 중앙TV 프로듀서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광고 관련 일을 하는 그런 인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 노르웨이 정부는 이미 이 사람이 자국민임을 확인했죠. 네, 10일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 오프스테드 씨가 지난 1월 ISIL의 인질로 잡힌 자국민이 맞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테러 조직과의 협상은 없고 몸값을 지불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번이며 지역번호 202를 누르신 후에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메시지를 남기시면 됩니다. 또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실 수 있는 미국의 소리 방송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토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5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일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는 좀 높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오늘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 되겠습니다. 신의주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 황해도 해주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25도. 개성은 오전에 흐리겠지만 오후엔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24도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 16도, 낮 최고 19도. 함경남도 함흥도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고 오후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최고 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양강도 해산은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엔 구름 조금 끼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 되겠습니다. 자강도 강계는 오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까지 떨어져서 쌀쌀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오늘의 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김영권이었고요. 오늘도 저희 VOA 한국어 방송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9.11 테러 공격 14주년을 맞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영부인 미셀 여사와 함께 테러 발생 시간에 맞춰 말없는 묵념으로 희생자들을 추도했습니다. 1분간의 묵념이 끝나고 추모의 나팔 소리가 연주되는 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도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테러범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테러범들은 얼마나 오래 걸리든 어디에 숨든 정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현장에서는 희생자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종소리에 맞춰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대형 이슬람교 성전 일부가 무너져 적어도 87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관계자는 11일 이슬람교 순례기관인 하지를 일주일 앞두고 확장 공사를 위해 설치된 대형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금요일은 신도들로 가장 붐비는 날이어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매년 전 세계 200만 명의 이슬람 신자들이 사우디 메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집권 여당인 인민행동당이 11일 실시된 조기 총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인민행동당은 89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지금까지 당락이 결정된 50석 중 49석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노동당은 한 석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인민행동당은 이미 50석을 확보함에 따라 승리를 확정하고 차기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 승리로 말미암아 인민행동당은 또다시 5년간 더 집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민행동당은 싱가포르의 국부인 리관유 전 총리가 설립한 정당으로 1965년 싱가포르 독립 이후 한 번도 정권을 놓치지 않고 장기 집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쿠바 정부가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의 방문을 앞두고 수감자 3,500명에 대해 사형과 석방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피델 카스트로가 지난 1959년 공산혁명을 일으킨 이래 최대 규모의 사면입니다. 사면 대상자 3,522명은 주로 60대 이상의 고령이지만 20대 미만 젊은이들도 범죄 기록이 없고 만성적인 질병을 앓고 있거나 내년에 형기가 만료되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이번 사면에 정치범들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면령에는 그러나 살인죄와 아동성범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은 형집행 만기까지 석방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사면령은 즉시 발효되며 수감자들은 72시간 내 석방된다고 쿠바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유엔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0일 전 세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비준을 촉구했습니다. 반기문 총장은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기념해 열린 회의에서 국제사회가 하나로 뭉쳐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이나 비준을 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과 중국, 북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모두 8개 국가입니다. 반 총장은 이들 국가들도 조속히 비준 절차를 마쳐 조약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미 국무부의 로즈 고테밀러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핵실험 금지 조약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안보에 좋은 일이라며 조약을 비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대표도 중국은 이 조약에 확고한 지지를 하며 핵 없는 세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행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는 전쟁과 종파 갈등으로 인해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빈센트 스튜어트 미 국방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10일 회의에 참석해 이라크와 시리아가 하나의 국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